격투기라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5분의 시간, 3개의 라운드, 그리고 심판 전원 일치 판정. 2025년 9월 16일 라스베이거스. 완벽할 것이라 믿어졌던 황인수의 전투 시스템은 패디 맥콜이라는 변수 앞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코어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폭발적인 순발력에 위존하던 기존의 승리 알고리즘이 현대 스포츠 과학의 체계적인 내구성에 부딪혀 붕괴한 사건이었습니다. 탄환이 방패를 뚫지 못했을 때 사수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총이 낡은 것인가? 아니면 조준이 틀린 것인가?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에서의 좌절은 황인수의 페이싱 유지 능력과 고압 상황에서의 위기 관리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그에게 단순한 복수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육체와 전술적 사고를 밑바닥부터 재설계해야 하는 구조조정의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황인수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4가지의 치명적인 물리적, 생물학적 변수들을 해부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에 앞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로드FC와 세계 격투계의 심층적인 전술 리포트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25년 9월 16일의 실패를 운동 생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황인수는 속근 섬유의 비율이 높아 단기적인 타격 교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유형의 파이터입니다. 그러나 상대였던 패디 맥콜이는 황인수의 이러한 특성을 역이용해 그의 무산소 역치를 공략했습니다. 경기 데이터를 복기해보면 7분 이후 황인수의 타격 적중률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이는 근육 내 젖산 축적과 그로 인한 반사신경의 저하가 원인이었습니다. 2026년 패디 맥콜이와의 재대결 시나리오는 단순한 자존심 회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혈관계 시스템의 진화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만약 로드FC 케이지에서 재대결이 성사된다면 황인수는 홈경기의 이점으로 경기 전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에너지 관리 능력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승리는 요행인 한 방이 아니라 상대의 거리 조절과 리듬을 무력화시키는 체계적인 경기 운영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유럽 스타일의 끈적한 그래플링에 맞서 황인수의 육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소를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물학적 실험이 될 것입니다. 맥콜이가 지구력에 관한 문제라면 명현만은 뉴턴의 운동 법칙인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라는 공식을 대변하는 상대입니다. 2025년 10월 자이로 쿠스노키를 단 42초 만에 잠재운 명현만의 복귀전은 헤비급의 절대적인 질량이 세월에 의해 쉽게 마모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잠재적인 2차전은 철저한 물리적 검증의 장입니다. 과거 1차전 직후 불거졌던 핸드랩, 즉 석고 논란의 본질은 결국 타격 표면의 경도에 관한 의구심이었습니다. 2026년의 대결에서 모든 외부 변수를 제거하고 장비의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싸움은 본질적인 질문으로 회귀합니다. 미들급의 속도가 헤비급의 내구성을 파괴할 수 있는가? 기술 분석에 따르면 황인수는 명현만의 체중이 실린 타격을 피하기 위해 스텝의 속도를 극한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반면 명현만은 압도적인 질량 우위를 바탕으로 단 한 번이 정확한 타격만으로도 운동 에너지를 전달해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속도라는 운동 에너지와 질량이라는 정적 에너지의 충돌 실험입니다. 황인수가 이 매치업을 수락한다면 그는 명현만이라는 거대한 질량이 만들어내는 파괴적인 힘의 벡터를 완벽하게 회피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자신의 커리어를 베팅하는 것입니다. 힘의 대결을 지나 우리는 조금 더 정교한 변수, 윤태영을 마주하게 됩니다. 로드FC 웰터급 챔피언 윤태영은 인체 계측학적 우월함이 주는 이 점을 가장 잘 활용하는 선수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장과 리치를 활용해 케이지 공간을 수학적으로 분할하고 통제합니다. 황인수가 본능적인 감각에 위존하는 사냥꾼이라면 윤태영은 냉철한 프로그래머처럼 잽과 킥으로 상대의 방어 코드를 하나씩 해체해 나갑니다. 만약 계약 체중으로 이들의 경기가 성사된다면 황인수는 거리라는 난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데이터상으로 황인수와 같은 폭발적인 유형의 선수들은 긴 리치를 활용해 백스텝을 밟는 아웃파이터에게 고전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윤태영은 무의미한 난타전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는 옥타곤의 기하학적 구조를 이용해 각을 좁히며 황인수가 거리를 좁히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윤태영과의 싸움은 감정이 배제된 차가운 과학과의 싸움입니다. 황인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윤태영이 설계한 질서 정연한 구조를 통제된 혼돈으로 파괴해야만 합니다.
이는 윤태영이 최전성기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기에 결코 쉽지 않은 미션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가장 복합적인 변수는 로드 FC 글로벌 토너먼트입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삼보와 브라질의 주짓수 등 세계적으로 검증된 전투 유전자가 집결하는 가장 가혹한 실험실입니다. DWCS의 패배는 황인수의 방어적인 그래플링 기술이 아직 국제 표준 데이터에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르투르 솔로비에프나 브라질의 강자들은 화려한 타격전보다는 상대의 무게 중심을 얼마나 빨리 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이 토너먼트에 참전한다는 것은 황인수가 스스로를 가장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각기 다른 전투 스타일을 가진 변종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만약 황인수가 그라운드 지옥에서 살아남아 우승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그의 소프트웨어가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음을, 그리고 미국에서의 패배가 수정 가능한 오차였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여론의 빅데이터는 냉혹했습니다. DWCS 패배 직후 각종 격투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의 감성 분석 결과는 기대에서 배신감으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팬들은 황인수의 패배를 단순한 경기력 난조가 아닌 과대포장된 상품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수용 여포,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비판적인 키워드가 검색어 상위를 장악했으며, 이는 그동안 황인수가 쌓아온 무적의 타격가라는 브랜딩이 팬들의 신뢰라는 기반 위에서 얼마나 위태롭게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대중은 이제 무조건적인 응원 대신 냉철한 검증자의 시선으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의 매치업을 두고 팬덤의 알고리즘은 두 가지 갈래로 뚜렷하게 양분되었습니다. 한쪽은 명현만과의 2차전을 통해 도파민이 폭발하는 엔터테인먼트적 흥행을 원하지만, 코어 팬층은 윤태영이나 해외 강자를 상대로 한 스포츠적 증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댓글 반응을 심층 분석해보면 돈을 쫓아 명현만을 택한다면 더 이상 선수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여론과 일단 명현만부터 확실히 잡고 가자는 현실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는 황인수에게 딜레마입니다. 대중은 이제 단순한 승리가 아닌 납득할 수 있는 퀄리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쉬운 길을 택하는 순간 팬들의 관심은 싸늘한 무관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2026년 황인수는 진화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현대 스포츠 과학은 과거의 영광이나 감상에 젖을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선택해야 합니다. 명현만의 육중한 물리학에 맞설 것인가? 윤태영의 기하학을 풀 것인가? 패디 맥코리전에서 드러난 생리학적 약점을 보완할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토너먼트라는 용광로 속으로 뛰어들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위험 부담이 큰 방정식입니다. 만약 그가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술적 수치를 갱신하지 못한다면 황인수라는 시스템은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받아 현대 MMA 위흐름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서 분석한 기술적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황인수가 자신의 가치를 재입증하기 위해 어떤 변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논리적인 예측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케이지 위에서 가장 강한 자는 가장 주먹이 센 자가 아니라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